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줄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따 책방입니다. 수요일 아침마다 여성 작가가 쓴 SF 소설 읽기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같이 나눈 책은 짜잔! 옥타비아 버틀러의 킨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SF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제대로 읽어본 책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 권 한 권 읽어낼 때마다 막 뭐랄까 소름 끼치는 어떤 전율 같은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이걸 왜 이제 봤을까, 왜 이제 이런 세계에 진입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지금이어서 훨씬 더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그런 감정들이 올라와서, 놀라고 있어요. 일단, 이 책, 겉에부터 훑어보면, 멋있게 나왔죠. 되게 책도 예뻐요. 킨드레드라는 혈연이라는 뜻의 원제는 그런 건데 그걸 줄여서 킨이라는 아주 강렬한 어떤 제목을 우리한테는 번역서가 나와 있고요. 미국 북클럽 베스트 추천 도서라는 은박에 반짝반짝거리는 광고 저거가 있고요. 마크가 있고요. 뒤에 보면은 200년 SF 역사에 새겨진 깊고 뚜렷한 발자국, 젠더로 인간을 말하고 인종의 딜레마를 통해 삶을 통찰하는 작가 그랜드데임 옥타비아 버틀러의 대표작이라는 카피가 있어요. 킨은 외계의 지적 존재가 본다면 인간에 대해 상당 부분을 알 수 있을 법한 하나의 인류학 보고서 같은 소설이다. 노예 제도라는 역사의 치부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태학에 대해 인류 역사의 계몽과 진보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짐이라는 인간의 독특한 감정에 대해 박상준이라는 서울 SF 아카이브 대표님의 글에서 한 구절을 따왔고 대강의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뒤에 아주 깔막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1976년 6월 9일은 내 생일이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1815년의 메릴랜드다. 타임슬립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 시간여행?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끔찍한 어떤 시공간의 이동이긴 했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흑인 여성 작가였던 사람이 이제 시간 점프해서 그 시대로 돌아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려낸 작품인데, 이제 나는 꿈 많은 작가 지망생도 말썽쟁이 조카도 사랑스러운 아내도 아니다. 축사의 짐승, 식탁 밑에 밀포대나 다름없다. 삶을 스스로 통제할 자유와 권리는 내게 없다. 그리고 나의 이름은 검둥이가 되었다. 강렬한 그런 문구로 이 책이 어떤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지 스토리를 엿보게 해주는 카피가 뒤에 실려 있어요. 일단 옥타비아 버틀러 작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람들은 나를 SF 작가라고, 내 소설은 당연히 SF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나는 소설을 쓰는 작가일 뿐이다. 내가 좋은 이야기를 썼는지 아닌지만 판단받기를 이런 이렇게 이제 따옴표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194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서 구두닦이 아버지와 가정부 어머니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이런 이력들이 참 신기해요. 여성 작가들도 사실 계급적으로 이제 큰 차이들이 있잖아요. 백인 여성 작가들 현재까지 본 바로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엘리트 집안,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학자거나 막 이렇게 연구자거나 작가거나 막 이런 집안의 이제 딸이거나 아니면 아주 부유한 집안의 어떤 그런 딸로 태어나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그런 이력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구두닦이 아버지와 가정부인 어머니, 외동딸로 태어났다는 이것도, 이 첫 구절도 참 되게 마음이 확 닿았어요. 일찍이 아버지를 잃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데다 난독증이 있었대요. 난독증에도 시달렸지만 책과 이야기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 창작을 즐기던 버틀러는 10살에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했으며 성인 된 후에는 여러 대학과 워크숍을 거치며 글쓰기를 향한 열망을 키웠다. 1976년 첫 작품 패턴 마스터를 출간하며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고, 이후로도 내 마음의 마음, 야생종, 진흙, 방주, 새벽, 성인식 등을 선보였고
보이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버틀러는 백인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SF계에서 문학적 성취와 상업적 성공을 모두 거둔 흑인 여성 작가라는 독특하면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한다. 아울러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역사, 판타지, 과학을 융합한 아프로퓨처리즘이라고 하는군요.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한편 페미니스트로서 인종과 젠더 문제를 작품에 완벽하게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뒷날개에 계속이 된다. 왜요? 키는 버틀러를 단숨에 문단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대표작이다. 100여 년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흑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에게 노예, 인종, 권력, 젠더에 대한 지금도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이 소설은 미국에서만 45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출간된 지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웰메이드 SF 장편소설 가운데 첫 손에 꼽히고 있다. SF의 그랜드 데임으로 추앙받아온 옥타비아 버틀러는 2006년 2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라는 작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진짜 지금 2019년이니까 이 작품이 쓰여진 게 원서의 카피라이트는 1979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40년 전에 쓰여진, 출간된 그런 책을 읽는데 너무 생생해서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우리가 많이 어떤 노예 해방을 이렇게 다룬 그런 영화나 미국 드라마들도 꽤 많이 나와 있는 편이잖아요. 처음에 보면서는 어렸을 때 봤던 뿌리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여기서 이렇게 묘사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영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떠올라서 되게 힘들어서 되게 속도감 있게 쫙쫙쫙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폭력으로 채찍을 때리고 막 매달고 막 이러면서 폭력을 통해서 길들이는 그런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개고기를 먹는 개를 잡는 모습들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작품에 녹여내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과 너무 다르지 않아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길들인다는 거, 이게 SF이기도 하고 젠더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이제 인종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교육에 대한 길들이기에 대한 사회화에 대한 이런 것들로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폭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는 이제 감정의 어떤 모순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 사람이 굉장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짓들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죽이지는 못하고 막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막 그런 어떤 애증의 관계라든지 이런 모순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1976년이 배경이니까 그 시대의 흑인 여성으로서 가난하긴 했지만 어쨌든 자유로웠던 이 흑인 여성 작가가 노예 제도 자체가 합법적이었던 시절로 이렇게 시간 여행으로 끌려 들어가서 겪었던 처음엔 이방인의 시선이었겠죠. 여행자의 시선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이제 시각에서 처음 맞고 일을 어쩔 수 없이 맞는 폭력에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스스로가 따박따박 말로 받아칠 수 있었던 사람이 점점 고분고분해지고 순응하게 되고 그러면 더 나쁜 일이 생길 거야. 안 그러는 게 좋겠어. 뭐 이런 자신의 변화들 그리고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자기 어쩌면 친구이기도 했던 어떤 백인 남성, 그러니까 노예들을 이렇게 막 부리던 그런 인물들에 대한 그런 묘사들을 보면서 이걸 그냥 흑백의 문제라든지 남자 여자 이런 문제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내고도 있지만 조금 더 보편적으로 본다면 인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길들인다라는 것, 그것도 폭력을 통해서, 공포를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길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정말 멋진 책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보통 시간 여행
시간 타임슬립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는 뭐 백투더 퓨처 뭐 시리즈 영화들도 막 나오기도 했고 막 이런데 시간 여행 점프해가지고 가가지고 뭔가 되게 이색적이고 경이롭고 막 이런 재미난 어떤 이야기들을 기대를 할 수도 흥미진진한 뭐 미래로 가든 과거로 가든 굉장히 이색적인 경험을 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는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타임슬립물이 나온다고 하면 뭐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때로 점프해 갔을 때 그 뭐랄까 종살이를 종의 뭐 딸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반집에 뭐 이렇게 뭐 작은 아씨라든지 막내 따님 외동딸이라든지 이런 인물이 주인공이 돼서 돌아가지 그 시대에 가장 미천하거나 가장 약자였던 어떤 존재가 되어서 가는 경우들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본 기억이 별로 없긴 한데 그런 눈을 통해서 보고 스스로도 그냥 이방인 여행자의 시각이 아니라 스스로도 그 안에서 처맞음으로써 이렇게 길들여지는 그 자신을 지켜보는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너무 잘 묘사해낸 작품이어서 참 놀랍다. 어떻게 40년 전에 이런 작품들이 나왔고 나는 그걸 또 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신기했고요. 뭐 내용은 줄거리는 그런데 이제 그 각각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는 것들은 읽으면서 또 굉장히 많이 생각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되게 잘 소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앞에서 이제 그 겉에를 이렇게 훑으면서 이야기했던 그 박상준 그 서울 SF 아카이브 대표님이 이제 작가 해설을 뒤에 이제 짤막하게 이렇게 쓰셨는데요. 어느 누구와도 달랐던 독보적인 SF 작가 옥타비아 버틀러에 대한 비망록이라고 해서 한 4쪽 정도 되는 글을 써서 붙이셨는데 참 잘 쓰셨다. 참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막 인트로부터 되게 마음에 들어요. 두 어린 아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서로 다른 시간, 장소이다. 첫 번째 아이는 도서관에 가서 사서에게 스타에 관한 책을 달라고 한다. 사서는 처음에 연예인에 관한 책을 꺼내주려다가 그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서야 천문학 책을 갖다 준다. 두 번째 아이는 모아둔 돈을 들고 서점으로 가서 천체, 항성, 행성, 위성, 해성 등등에 관한 책을 산다. 각각 1940년대와 1950년대 미국 동부와 서부 어딘가의 한 장면이다. 첫 번째 아이는 세계적인 천문학자 SF 소설 콘택트의 작가가 되는 칼 세이건.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10살짜리 흑인 소녀 옥타비아 버틀러다. 이렇게 글을 시작을 해요. SF는 되게 멋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쓴 것이다. 나는 SF적 상상력의 원초적 동기는 우주의 별들을 향한 인류가 오랜 옛날부터 품어온 끝없는 동경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세계, 다른 존재에 대한 꿈. 여기서 막 태그 붙이면서 막 전율했어요. 소년 세이건과 소녀 버틀러의 동경은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버틀러의 삶은 순수하게 우주만 바라보기 힘든 조건이었다. 발목을 잡고 마음을 아프게 후벼파는 지상의 여러 제약들. 흑인이자 여성이어서 감내해야만 했던 나날. 그 다음에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옥타비아 버틀러는 이런 핸디캡을 온전히 떠안아 SF라는 장르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소화한 사실상 최초의 작가이다. 버틀러 덕분에 세계의 독자들은 전혀 새로운 상상의 지평을 경험했고 인간과 사회에 대해 더 넓고 깊은 통찰을 갖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훨씬 더 풍성한 상상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버틀러를 읽은 독자는 그렇지 않은 독자와 분명히 다르다. 나 버틀러 읽은 독자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주를 향한 동경으로서의 SF에 가장 충실했던 아서 클라크나 칼 세이건 같은 백인 남성 작가들의 업적을 폄하하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가로수하게 친절하게 또 적어주셨어요. 키는 그런 버틀러의 대표적이다. SF에서 가장 대중적 갈래라고 할 수 있는 타임슬립 이야기다. 20세기 후반을 사는 주인공은 원치 않은 타임슬립을 당해 19세기에 떨어진다. 흑인 여성인 주인공에게 19세기 미국이 어떤 환경이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블러드 차일드 이제 단편집 이제 블러드 차일드에 수록된 이제 거기에는 작가론도 이제 그 에세이로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분은 놀랐다고 해요. 당연히 노예제에 대한 레토릭으로 그것도 매우 훌륭하고 세련된 SF적 접근으로 이해해 왔는데 정작 작가는 노예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보다는 작품에 드러난 그대로 남성 임신 또는 소년의 성장담 아니면 외계행성에 고립된 지구인 이민자 집단이 토차 외계인에게 치러야 하는 숙박료에 대한 모티브를 언급했다. 아마 버틀러가 흑인 여성이었기에 필자가 위와 같은 역차별적 필자는 박상준 자기 본인은 얘기하는 거죠.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모든 작품을 젠더와 인종적 배경의 맥락으로만 해석하려는 태도. 이제 생각해보면 소녀 시절 그가 우주를 동경했던 마음은 흑인 여성이라는 자각보다 더 크고 순수했을 것이다. 더 열린 마음으로 그 작품을 읽는 것, 그게 버틀러에 대한 적절한 예의인 것 같다 하면서 이제 한 문장 더 애도를 표현하면서 문장을 담는데 SF라는 건 정말 그런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 꿈 그런 지금 사회에 대한 어떤 모순 부조리들 이런 것들로부터 기인한 다른 세상은 없는 거야? 이 세상은 왜 이러는 거야?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건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하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옥타비아 버틀러를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또 읽고 싶은데 아직 조금 더 탐색해 봐야 할 그 작가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일단은 조금 더 폭넓게 SF 여성 작가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꼭 읽어보세요. 안녕.